형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최명진은 신여진의 산소호흡기 마스크를 벗기고 난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 후에 최명지가 아닌 윤성호가 범인으로 지목되면서 힘든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윤성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때 윤성호를 구해준 사람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구하나와 은총이었습니다. 오늘은 은총이와 구하나가 어떻게 최명지의 증거를 수집하여 신여진과 윤성호를 구해주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신여진이 호흡곤란으로 위기를 겪을 때 병실 안은 갑작스러운 정적과 함께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의료기계에서 삐하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신여진의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져 갔습니다. 마침 그때 구하나와 은총이가 조용히 문을 열고 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은총이는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구하나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병실 안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침대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벗겨진 채 위태롭게 숨을 몰아쉬는 신여진의 모습이었습니다. 구하나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침착하게 병실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은총이는 눈앞에서 할머니가 숨을 쉬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울먹였고 구하나는 그를 꼭 끌어안은 채 간호사와 의사가 들어올 때까지 신여진의 곁을 지켰습니다. 의료진이 급하게 들어와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병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심장박동 소리와 의료진의 분주한 손놀림 그리고 은총이의 울음이 뒤섞이며 병실은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서야 신여진은 위기를 넘기고 안정된 호흡을 되찾았습니다. 그날 밤 경찰은 병원에 출동하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신여진의 마스크가 왜 벗겨졌는지, 누군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병원 CCTV를 확인하고 신여진의 병실 출입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경찰은 최명지가 아닌 윤성호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윤성호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고 두 손을 허리에 얹은 채 복도 한가운데에서 경찰들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며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윤성호에게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은 채 그를 그대로 파출소로 데려갔고 이어진 조사는 예상보다 훨씬 냉정하고 차가웠습니다. 형사 2명이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에 앉더니 조용히 녹음기를 켜고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윤성호 씨 4월 2일 오후 5시 10분 병원 병실에 들어가신 것이 맞습니까? 윤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내가 아니 신여진이 위중한 상태라서 잠깐 들어갔습니다. 상태가 궁금해서요. 형사는 다시 묻습니다. 그때 병실에 다른 사람이 있던가요? 윤성호는 곰곰이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간호사도 없었고 조용했어요. 그냥 그녀 곁에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형사가 질문을 이어갑니다. 신여진 씨의 산소 마스크가 벗겨져 있었던 건 알고 계셨습니까? 윤성호는 그제야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탁자 위에 놓인 몇 장의 사진을 윤성호 앞으로 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신여진이 산소 마스크 없이 누워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성호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대로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마에 맺혔던 땀이 천천히 턱 끝을 따라 떨어졌습니다. 형사 중 한 명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윤성호 씨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윤성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윤성호는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어깨를 웅크린 채 자리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짊어져야 할 운명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순간 어두운 조사실의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노란빛 형광등 아래로 따스한 햇살 같은 두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하나와 은총이었습니다.
은총이는 눈동자를 또렷하게 빛내며 말했습니다. 경찰 아저씨, 저희가 본 게 있어요. 구하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윤성호 곁으로 다가갔고 경찰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성호 씨는 범인이 아닙니다. 저희에겐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그날 병실에서 신여진의 마스크가 벗겨진 채로 있는 걸 목격한 순간 은총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 이모 마스크에 이상한 자국이 있어요. 손자국처럼 지저분해졌어요. 그 말에 구하나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 은총아. 그 마스크에 누군가의 지문이 남아있을 수 있어. 구하나는 곧장 병원으로 돌아가 마스크를 보존해 두었던 간호사에게 마스크를 요청했고 그것을 들고 경찰서로 달려왔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구하나의 제안을 받고 곧바로 지문 채취를 시작했습니다. 윤성호는 그제야 어깨에 힘을 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하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지켜봤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한편 최명진은 조 형사가 경찰에 쫓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녀는 조 형사에게 막대한 돈을 건네며 외국으로 도피하라고 했지만 조 형사는 그 돈을 모두 허무하게 탕진한 뒤 어딘가 허름한 지하방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그런 줄도 모르고 윤세영에게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영아, 이제 우리에겐 어떤 위험도 없어. 과거는 모두 묻었고 증거는 사라졌어. 혜성그룹은 우리의 것이야. 윤세영도 어머니의 말에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사이 병실의 마스크에서는 의외의 결과가 도출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마스크에서 채취한 지문을 분석했고 마침내 나온 결과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지문은 최명지 씨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문 분석 결과가 적힌 서류를 바라보던 형사의 목소리는 무겁게 울려 퍼졌고 정적이 흐르는 경찰서 안은 순식간에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형사는 곧바로 동료들과 함께 작전을 준비했고 경찰차 2대가 사이렌도 없이 은밀하게 최명지의 자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고 안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에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최명지는 여느 때처럼 우아한 옷을 입고 문을 열었습니다. 최명지 씨 맞습니까? 형사의 낮고 단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최명지는 당황한 듯 순간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최명지인데요. 무슨 일이신가요? 4월 2일에 신여진 씨 병실에 출입하셨죠? 네, 안부만 전하고 나왔습니다. 왜 그러시죠? 형사는 잠시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다가 손에 든 증거 서류를 펼쳤습니다. 산소 마스크에서 최명지 씨의 지문이 검출됐습니다. 병실에서 신여진 씨가 위독한 상태였던 것 알고 계셨습니까? 그 말에 최명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고 그녀의 손끝이 작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문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마스크를 벗겼다는 증거가 되나요? 제가 우리 신 회장의 병간호를 하려다가 실수로 마스크를 만졌을 수도 있죠. 형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최명지 씨, 이제 그만 거짓말하시죠. 병실의 CCTV는 삭제되어 있었지만 마스크에서 검출된 지문이 말해줍니다. 지문이 발견된 위치는 마스크의 정면이었고 이건 고의성이 있는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을 체포합니다. 그 순간 최명지의 안색은 급격히 나빠졌고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이건 오해야. 하지만 경찰들은 그녀를 일으켜 세웠고 수갑을 채우며 권리를 고지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윤세영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왜 그래? 이건 아니잖아. 형사 한 명이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윤세영 씨, 진정하세요. 지금은 어머니를 모셔가야 합니다.
이후에 진술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경찰서에 연락드릴 겁니다. 최명진은 경찰차에 태워졌고 차량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세영이 위해서 한 일인데 모두 세영이 위해서. 그녀를 태운 경찰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난 뒤 윤세영은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아 흐느꼈고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결국 조 형사도 다른 지역에서 숨어 지내다 체포되었고 두 사람의 범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이 되었습니다. 법정은 최명지에게 중형을 선고했고 윤세영 역시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함께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감추고 쌓아왔던 위선과 거짓, 탐욕의 탑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악당들이 천벌을 받는 이야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